강남역 한복판에서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싫어도 그 남자를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남자와 같이 있던 한 사람이 소리 질렀던 남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봐봐, 역시 자극적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오, 역시나 통하네. 앞으로 더 크게 소리쳐 봐야겠다. 이 상황, 뭔가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단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이게 진짜 관심이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나 강의 플랫폼 등을 보다 보면 이런 상황을 유명해지는 비법으로 포장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그로성 멘트가 필요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눌러야 뭐가 되겠죠? 강렬한 후킹이 필요합니다. 고객들이 낚일 수밖에 없는 마법의 후킹 템플릿 강의 신청하면 드립니다. 대충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어그로성 문구이고 그걸 쳐다보는 게 조회수라 생각하면 이 상황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쳐다보는 것과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찾아오는 것이 엄연히 다르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영상에 어쩌면 그 답이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제가 리뷰할 책, 내 생각과 관점을 수익화하는 퍼스널 브랜딩에서 저와 함께 답을 찾아가 보시죠. Go, go, go.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퍼스널 브랜딩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1981년 톰 피터스가 자신을 브랜드로 인식하고 마케팅하라. 꼭 말하며 주목받은 개념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 훨씬 더 옛날부터 사람들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의 귀족들은 가문 이름을 브랜드처럼 썼고 중세 장인들도 자기 작품에 고유의 마크를 새겼습니다. 재밌는 예시도 있어요. 고대 로마 귀족 중에는 자신들만의 향수를 만들어서 파티에 갈 때마다 뿌리고 다닌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향이 나면 아, 저쪽 저 명문가 식구들이구나. 하고 바로 알았대요. 진정한 후각 브랜딩이랄까요? 외국 말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30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증조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저에게 알려주셨죠. 무김치는 개똥이네 거가 끝내준다. 이런 식으로요. 집안이나 사람의 특징이 곧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즉, 퍼스널 브랜딩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내 개성을 또렷이 드러내서 나만의 가치로 만드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성공한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복붙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에요. 유튜브에 이것만 하면 한 달 만에 구독자 10만 같은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책의 저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배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운과 실력이죠. 운은 통제 불가능하니 일단 제외하면 결국 실력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실력이라는 게 사람마다 정말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오랜 기간 갈고 닦은 전문 지식이 있고 어떤 이는 남다른 외모나 말솜씨가 있고 또 누군가는 독특한 감각이나 예술적 재능이 있을 수 있죠. 출발선과 목표지가 제각각이라 누군가의 성공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압도적인 재능, 미모, 전문성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 성공한 이들의 방식만 줬다 보면 어느 순간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안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 저자는 끌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저기 뭐 있나 하고 무심히 들르는 수준을 넘어 그 사람이라면 꼭 보고 싶어 라고 느끼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뛰어들면 너무 먼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먼저 짚어요. 마치 사격장에서 총 잡는 법보다 안전수칙을 먼저 배우듯 이런 실수를 피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했다는 식의 단순 일기장. 하루에 하나씩 글을 올리면 쌓여 언젠가 브랜드가 되겠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블로그에 그냥 아무 글이나 올려본 경험 없으신가요? 저자에 따르면 이건 퍼스널 브랜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컨셉과 관점으로 올리느냐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무 컨셉 없이 어제 본 영화 감상, 오늘 먹은 점심 메뉴 같은 걸 기록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연히 누군가가 한두 번 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굳이 찾아올 매력은 못 느끼겠죠. 물론 자기 일상 기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퍼스널 브랜딩을 목표로 한다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는 글이어야 눈길이 오래 머무르니까요. 정보만 왕창 퍼주는 정보, 자판기. 정보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데 아주 유용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땡땡하는 방법, 식으로 정보를 잔뜩 늘어놓죠. 하지만 문제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모으고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온라인은 이미 정보가 차고 넘치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을 했다고 칩시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대체로 비슷한 글들이 주르륵 뜨겠죠. 그중 한두 곳을 클릭해 볼 겁니다. 그리고 원하던 정보를 얼추 얻게 됐어요. 자, 이제 당신은 나중에 또 그 사람의 블로그나 채널을 찾아갈까요? 아마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당연해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서 아무 블로그나 채널을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정보만 쌓여 있는 채널은 그냥 자판기 같은 존재다. 자판기는 편하긴 하지만 내가 자판기를 좋아해서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자판기가 사라져도 대안을 찾으면 그만이고요. 즉,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면 나만의 색깔을 정보의 매개로 드러내야 합니다. 단순 정보만으론 딱 한 번 잠깐 들렀다가 빠져나가는 밑빠진 독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어떤 글은 유독 흥미롭게 읽고 또 어떤 글은 스쳐 지나갈까요? 저자는 여기서 관점의 전문성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오늘 파스타를 먹었는데 파란색으로 색을 바꾸면 어떨지 궁금해서 포토샵으로 바꿔봤다. 근데 음식이 너무 징그러워져서 깜짝 놀랐다. 왜 파란 파스타를 안 파는지 알게 됐다. 라고 글을 썼다면 이건 그 사람만의 유니크한 생각과 시도가 느껴지잖아요. 독특한 관점이 들어있으니 상대방 입장에선 이 사람 좀 재미있는데?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만의 시각으로 평범한 경험을 재해석해라. 단, 힘을 빼고.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꽤 깊게 알고 있는 분야 혹은 관심이 많아서 파고들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거기서 파생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글과 영상으로 풀어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5년 차 인사팀장이 본 조기 퇴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5년 차 셰프가 본 일 잘하는 알바생 관상, 이런 주제들이 있죠. 또 본인이 전문가는 아니어도 개발자 지망생이 본 최고의 코딩 툴, 3년차 취준생이 평가하는 SK그룹의 복리후생 제도 같은 방식도 충분히 신선합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관점에 대해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그럼 이제 실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러 가보시죠. 작고 좁게 시작하라. 책에서는 처음부터 커다란 시장 전체를 노리기보다 아주 작은 영역, 즉 최소 유효 시장을 공략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 재수생 중에서도 미대 준비생을 위한 입시 팁처럼 구체적으로 좁혀보라는 거예요. 이 시장 안에서도 몇 사람만 만족시키면 어라?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반응이 점점 쌓여서 퍼져나갑니다. 고작 몇 사람 만족시킨다고 뭐 바뀌는 게 있나요? 그럼요. 세계적인 마케팅 구루 세스 고디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1000명만 내 진정한 팬을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뭐라든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이죠. 1000명이라고 하면 되게 적어 보이죠?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제 채널 구독자 수를 보세요.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수의 관심을 얻으려 하면 오히려 아무도 날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마케팅과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 다룰 예정인데 아마 이 이야기는 영상마다 반복될 거예요. 그만큼 작고 좁게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매일 조금씩 투자하라. 책에 따르면 하루에 2시간은 자신이 브랜딩하고자 하는 분야에 투자해 보라고 권합니다. 여건상 2시간이 어렵다면 1시간도 좋고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공부와 실천을 병행하라는 거죠. 저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책을 읽거나 관련 영상을 찾아봅니다. 그런 뒤에 배운 내용 중 흥미로운 걸 골라 이렇게 유튜브 대본을 써보거나 스레드, 개인 메모장 같은 곳에 쓰고 정리해요. 이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더 다듬게 되고 디지털 툴 활용 능력도 생기고 결국 퍼스널 브랜딩에 필요한 기반이 조금씩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언가를 진심으로 배우다 보면 몰랐던 게 채워지기보단 나의 부족한 부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를 항상 마주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밖에 없죠. 계속 더 모자란 부분이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공부도 이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됩니다. 반드시 내가 브랜딩하고자 하는 분야를 공부하는데 시간을 쏟으세요. 조금씩 소통하기. 퍼스널 브랜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내도 소통이 없으면 나를 진짜로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팬을 얻기 어렵죠. 그래서 저자는 일방향 소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교류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과 1대1로 소통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민이 길고 진지한 댓글엔 우선적으로 답글 달기, 내가 만든 자료를 필요한 사람에게 PDF로 공유하기처럼 한계를 정해두고도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SNS나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아, 이분은 단순히 정보만 툭 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그 감각이 쌓여서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라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퍼스널 브랜딩으로 발전해 나가죠. 솔직해지기. 가끔 TV나 유튜브를 보면 모르는 게 없는 척 혹은 전부 다 갖춘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모습은 공감도 안 되고 오히려 반감만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자는 솔직해지라고 강조합니다. 가령 자신이 브랜딩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대단한 성과를 낸 적이 없지만 난 사실 큰 성과는 못 거둬봤는데 그래도 언젠가 잘 될 거라 믿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 하고 말하면 굉장히 인간미가 느껴지죠. 그 솔직함 덕분에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네 하고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괜히 아는 척, 가진 척하는 태도는 매력을 깎아먹으니 과감히 내려놓자는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쌓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의 깜냥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때요? 매우 매우 흥미롭죠? 분명 그럴 거예요. 이번 영상도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럼 구독 한번 하지마 이 새끼야! 이제 마지막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알아보시죠. 나무라는 글. 공격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을 혼내는 건 정말 별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씩 쓴소리를 해주는 유튜브 컨텐츠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뭐에 씌였는지 제 SNS에 갑자기 너희 왜 노력 안 해? 얼른 움직여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완전히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나오던 좋아요 수가 급감한 거죠. 이렇게 맥락 없이 남에게 조언을 빙자한 비난이나 나무라는 컨텐츠를 올리면 자극적이고 매운맛으로 조회수를 올릴 수는 있어도 진정한 팬과의 유대감을 쌓아주진 못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나무라지 마세요. 저자도 말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도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슈와 트렌드만 좁기. 방금 전까지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콘텐츠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핫한 이슈를 그냥 주워오면 일시적 관심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브랜딩이 제대로 되긴 어려워요. 본질 없이 유행만 쫓다가 잠깐 빛나고 금세 사그라드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메카형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이슈와 트렌드를 쫓는 건 잠시 접어두세요. 이슈와 트렌드가 뭔가요? 말 그대로 잠깐 유행하고 마는 겁니다. 오래 하시고 싶다면 나의 브랜딩 결과 맞지 않은 이슈와 트렌드는 접어둡시다. 그게 오래가는 길입니다. 흉내내는 글. 글쓰기 테크닉이나 후킹 기법을 조금 배워서 똑같이 흉내내면 처음엔 뭔가 있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진짜 내 이야기가 없는 콘텐츠는 더 자극적이고 잘 다듬은 누군가가 나타나면 바로 대체되거든요. 이건 이 사람만의 매력이지 라는 걸 찾아야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있어 보이지 말고 정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결국 퍼스널 브랜딩이란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대중이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견고하게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으로 시선을 끄는 건 일시적이지만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요. 나의 생각과 표현이 자연스럽게 대중이 원하는 것이 될 때가 바로 잘된 퍼스널 브랜딩이 마주하는 궁극의 순간이 아닌가 조심스레 정의해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브랜드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세요. 세상은 언제나 독특한 사람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깨우는 띵킹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